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진짜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하면서 엄청 솔깃한 투자 제안을 하는 경우요. 오늘은 바로 그 신뢰를 미끼로 한 너무 흔해서 오히려 더 위험한 투자 사기 수법을 실제 판례를 통해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한마디.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 이 은밀한 속삭임이 사실은 아주 달콤하면서도 무서운 제안의 시작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이런 말을 꺼내면, 어휴, 경계심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김 씨의 이야기인데요. 모든 건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김 씨에게 대학 동창 박 씨가 연락을 해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와, 친구가 몰라보게 달라진 겁니다. 번쩍이는 고급차에 쫙 빼 입은 양복까지. 누가 봐도 나 성공했다는 아우라가 막 풍기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건 신뢰와 부러움을 동시에 자극하기 위한 아주 잘 짜인 밑그림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솔깃하게 말을 꺼냅니다. 자기가 아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진짜 친한 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프라이빗 클럽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글로벌 FX 마진 거래라는 뭔가 있어 보이는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나 못 들어와. 근데 너는 특별히 끼워줄게. 당신은 선택받았다는 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결정타가 나옵니다. 바로 거부할 수 없는 약속들이죠. 첫째, 원금은 100% 보장된다. 둘째, 매달 3%씩 배당금이 꼬박꼬박 나온다. 아니 여러분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원금을 보장해주면서 1년에 36% 수익을 준다? 이건 뭐 거의 마법 같은 얘기잖아요. 결국 김 씨의 마음은 완전히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친구의 성공한 모습, 원금 보장이라는 저 마법 같은 단어, 그리고 너한테만 주는 기회라는 특별함까지 더해주니깐요. 결국 퇴직금 중간 정산까지 받아서 5천만 원이라는 정말 큰 돈을 친구 계좌로 보내고 맙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달 배당금이 들어오더니 딱 끊겼고 친구는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죠. 네, 전형적인 돌려막기, 폰지 사기였던 겁니다. 결국 고소당한 박 씨는 법정에서 아주 당당하고 기가 막힌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박 씨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제가 뭐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모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아는 친구, 선후배한테만 개인적으로 투자 권유를 한 겁니다. 이건 사적인 거래라고요? 어때요? 얼핏 들으면 그런가? 하고 좀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나요?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말 박 씨의 주장대로 지인들끼리만 한 투자 권유는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끼리 한 거면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뻔뻔하면서도 그럴듯한 변명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가 내린 명쾌한 답변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법원은 박 씨의 주장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판결은 유죄. 아는 사람끼리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전혀 먹히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친구끼리 한 일인데 왜 이게 불법이라는 걸까요? 그 주장이 왜 법 앞에서는 힘을 잃는지 제가 그 법리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사기꾼의 주장은 단순하죠. 내가 아는 사람한테만 권유했으니까 투자 대상이 특정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걸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처음에는 아는 친구, 선배, 후배 몇 명으로 시작했겠죠. 근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그 선배가 또 다른 후배를 데려오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 이게 과연 특정된 소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나가는 것과 똑같다고 본 겁니다. 박 씨의 행동은 법적으로 유사수신 행위라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전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는 거. 그리고 둘째, 정부의 허가도 없이 돈을 모았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바로 유사수신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법원이 박 씨에게 죄를 하나만 적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 죄를 모두 물었어요.
애초에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이 없었으니까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받은 건 사기죄에 해당하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허가 없이 원금 보장을 내걸고 돈을 모은 그 행위 자체가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이라는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거죠. 하나의 행동이지만 죄는 두 개로 처벌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이게 가장 뼈아픈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기꾼이 재판받고 감옥에 간다고 해서 내 돈이 저절로 내 통장으로 돌아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형사처벌과 내 돈을 돌려받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이라는 걸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동안 돈을 다른 데로 빼돌리거나 펑펑 써버리거나 꽁꽁 숨겨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 돈을 돌려받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일 때가 많죠. 그러니까 예방이 최선이고 속지 않는 게 유일한 답인 겁니다. 자, 이렇게 씁쓸한 현실 앞에서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3가지 방어 원칙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이 3가지만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첫째, 원금 보장과 고수익,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온다? 그건 그냥 100% 사기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둘째, 아무리 회사가 번지르르하고 명함이 화려해도 금융잠독원 파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가 맞는지 딱 1분만 투자해서 확인해 보세요. 셋째, 프라이빗,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건데 너는 특별하니까? 이런 말들은 전부 여러분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심리적인 덫일 뿐입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오늘 우리는 실제 판례를 통해서 지인이라는 가장 믿음직한 얼굴 뒤에 숨어있는 위험한 유혹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에게 가장 믿는 누군가가 이런 달콤한 제안을 해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